네, 저도 사실 이번에 유모차 알아보면서 유모차가 이게 시작이야. 이게. 네. 그 디럭스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안 돼. 디럭스 사지 마. 근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강 과장님과 유자 씨가 이렇게 열심히 아낄 수 있는 이유는 또 집이 있으니까. 사실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 좀 아껴볼 만도 하고 의지도 생기는데 뭐 아껴가지고 할 게 없다, 뭐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, 막연하면 또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좀 이렇게 되는 것도 있나요? 일정 부분 또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집을 경기도에 사놓고 네. 전세를 이제 끼고 샀다 보니까 바로 들어가진 못하고 월세를 또 살고 있는데 네. 매년 이제 얼마큼씩 모아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을지를 좀 계산을 좀 했어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달 모아야 되는 저축액이 딱 생긴 거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계속 좀 지치더라도 계속 이렇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를 보면은 적금을 진짜 엄청 열심히 들었거든요. 네. 되게 투잡도 열심히 하고 근데도 지나고 보면 진짜 집 살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 목표가 진짜 아예 없었어요. 그냥 그냥 열심히 모아두면은 뭔가 나중에 뭐 좋아지지 않을까? 그냥 뭐 도움이 그러니까 되지 막연하게. 않을까? 예, 막연하게 그냥 일단 모아놓자. 저축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네네.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네. 목표를 일단 조금 설정을 하는 게 또 좋은 것 같고. 네. 그러면 여기 언제 정도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? 그래도 원래는 저희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그 전세금만큼 대출을 다 받는 건 저희가 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뭐 몇 억여러 더 모아서 네. 대출 받는 걸 좀 줄이자. 그래서 네. 길게 가면은 한 알바미가 초등학교 갈 때쯤 정도 한 7, 8년 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뭐 일이 좀 잘 풀리거나 소득이 많이 늘어나거나 하면은 좀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늦어도 한 7, 8년 정도 안에 들어갈 생각하고 있고 근데 좀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정말 어떻게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. 지금 집은 월세 집은 회사랑 바로 근처예요. 그렇다면 걸어서 한 22분 정도 걸리고 네. 차 타고 가면은 지금 5분이면 가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왕복 한 2시간 걸리니까 또 시간이 되게 소중한 자산인데 네네네.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. 저도 이사 7번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? 네, 저도 월세로만 계속 이사 7번 막 네. 하고 했어가지고 잘 아는데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 별로 그렇게 집에 아주 좋을 필요도 없고 넓을 필요도 없고 지금은 그냥 근처에서 사시면서 계속 이렇게 일에 좀 도움되는 걸로 선택하셨다가 아이도 이제 한 7살 정도 되면 아이도 이제 인격체로 봐야 돼요. 그래요? 그러니까 7살. 얘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그냥 애가 아니라 네. 얘도 이제 사람이니까 그럼 얘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, 네. 네. 아이도 사회생활을 해요. 친구도 생기고 막 그렇겠네 하니까. 진짜. 그게 한 7살? 6, 7살 정도 때는 어딘가나 정착은 해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또 열심히 모으시면 또 갈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 이제 빌라 월세를 살고 있는데 네. 그 전에 살았던 신혼집들보다는 사실 컨디션이 월등히 좋아서 물론 월세가 110만 원이거든요. 좀 비싸긴 한데 네. 그래도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아기가 어릴 때는 빌라에 살아도 뭐 저도 빌라 살았었지만 뭐 크게 특별하게 뭐 네, 불편한 그럴 건 것 없잖아요. 나중에 이제 뭐 아이가 막 커지면 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기억해 보면은 한 뭐 7살 전에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애도 5살 때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. 근데 자기는 5살 때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가 기억나냐 그랬더니 자기 5살 때 찍어놓은 사진 있잖아요. 네. 사진을 본 걸 기억하고 있는 거지 5살을 기억하지는 못해.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네. 그냥 편하게 사셔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. 네, 조언 감사합니다. 회사 옆에서 그냥 열심히 돈 버는 걸로.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. 근데 아기 물건은 아끼기가 참 뭐한 이런 게 있어요. 특히 엄마들이 애가 생기면 이제 우리 애 건데 하면서 이제 갑자기 막 소비의 요정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, 유자 씨? 네, 저도 사실 이번에 유모차 알아보면서 유모차가 이거 시작이야. 이거. 네. 그 디럭스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안 돼. 디럭스 사지 마. 근데 그게 다행히도 마음이 잡혔어요. 디럭스가 생각보다 별로 안 쓰겠구나. 아예 안 쓸 수도 있겠구나. 근데 자칫했다가는 그쪽으로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좀 무지한 영역이고 또 아이를 위해서니까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. 우리 아이 뭐 그 서스펜션 막 따지기 시작하거든요. 디럭스가 네, 흔들리고 뭐. 내가 흔들리면 큰일 난다는데 물론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워낙 비싸니까 한 몇 개월 안 쓰거든요. 그러면 지금 그래도 그걸 잘 통제해서
아이 건데 사긴 사잖아요. 그래서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하고 일단 알아보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아이 거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면서 네. 제 소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모든 걸 다 경험을 한 번씩 해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옳다라는 거가 어느 정도 감이 있고 유자 씨도 마찬가지인데 아이 관련된 물품은 진짜 어렵고 네. 대부분의 아이 관련된 광고나 이런 것들이 이 공포 마케팅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네. 좀 사실 어렵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나뿐인 우리 아이인데 막 큰일 나면 안 되니까. 그러니까요. 사실 이번에 차를 살 때도 네. 원래는 훨씬 더 좀 작고 저렴한 차를 사려고 하다가 네. 점점 확실히 차가 커지더라고요. 어쩔 수 없어. 돈도 당연히 비싸지고.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 끊긴 했는데 네. 이게 정말 한도 끝도 없어서 저도 예전에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하고 첫 차를 샀던 게 290인가 300만 원짜리 네. 한 16만 킬로 탔던 레조라는 차인데 정말 너무 신나게 타고 다녔거든요. 정말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.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. 다행히 유모차는 저희 회사에서 대표님이 사주셨어요. 네. 그래요? 네, 유모차는 그 회사 이제 뭐 아이를 가진 직원들은 사주겠다 네. 하셔가지고 이제 나머지 것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네. 그런 게 좀 뭔가 그럼 어렵고. 아직 현실적으로 물건을 산 건 별로 없나요? 뭐 아이 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당근에서 무료 나눔하는 거 가져왔고요. 네. 프레임은 뭐 그냥 써도 되겠더라고요. 안에 있는 뭐 매트 그렇죠, 정도만 그렇죠. 이제 갈아주면 될 것 같고 네. 나머지는 이제 조금 유자 씨 출산휴가 쓰게 되면 그때부터 좀 알아볼 것 같아요. 대부분 당근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. 네. 왜냐면 5살까지는 기억을 못해요. 애가 뭐 어디에서 뭐 자기가 누웠는지도 맞아요. 기억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6살부터 애가 뭔가를 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그리고 워낙 또 빨리 커요. 맞아. 그럴 것 같아요. 빨리 커서 맞아요. 침대 얼마 쓰지도 못합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당근에서 사서 당근에서 팔면 거의 그냥 그 가격 감가 없이 그렇게 되겠네. 이미 감가가 낮은 상태로 네. 사서 그냥 계속 돌려 쓰는 느낌. 그렇게 되겠네요. 약간 품앗이 느낌 그렇게 되니까. 근데 생각보다 아이 용품이 처치 곤란인 사람들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 집에는 있는데 둘째를 안 낳는데 집에 있으면 맞아요. 특히 옷 같은 게 비싸거든요. 옷이 진짜 옷은 그리고 그거 조만간 하시게 될 텐데 신발이 있어요. 요만한 신발. 요거 안 사기가 참 뭐예요. 가서 보시면 애는 못 걸어요. 네. 애는 신발이 없어도 돼. 양말도 필요 없는 애들이 많은데 신발을 막 사게 돼요. 애기 신발. 근데 요거 한 번 신으면 아마 그 다음엔 못 신을 발이 커져서요. 발이 바로 커지니까. 근데 그거 사서 사진 하나 찍어놓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. 그쵸. 네. 앞으로 이제 소비의 그 지옥에 빠지시게 되는데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? 지금 쓰던 거를 좀 줄여서 애한테 쓰는 거를 늘려서 총액은 맞추자. 총 지출은 맞추자예요?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더 쓸 것 같아요? 유자 씨 생각은 어때요? 저희 둘이 줄이더라도 기존 예산보다는 오버될 것 같긴 해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요? 네. 어쩔 수는 없으니까.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희가 지금 이제 원래 저희가 30만 원 식비 쓰다가 50만 원 올렸잖아요. 네. 그걸 다시 저희가 30만 원 쓰고 애기 한 20만 원 하고 저는 요즘에는 제 용돈을 조금 없앨까. 없어요? 아니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이제 유튜브 관련된 지출은 따로 별도 통장에 쓰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만나는 사람들이 유튜브 관련돼서 만나거나 뭐 유튜브 일 때문에 만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다 보니까 제가 사적으로 그냥 지인들을 만나는 일이 진짜 1년에 뭐 한 2번도 안 되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까 용돈이 남아요 늘.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 걸 좀 없애고 아이한테 좀 보낼까. 핸드폰도 어차피 1,000원짜리 쓰니까. 그리고 차 사서 이제 대중교통을 더 안 타니까 어차피 기름값이 나가다 보니까 아니면 그 차에 용돈으로 기름값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. 차는 애 때문에 바꾸신 거예요? 아니면은 그렇죠. 애 때문에 한 것도 있고 아내가 이제 계속 일을 좀 더 하길 원해서 회사 출퇴근할 때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집 근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이제 먼 곳으로 출근을 하는데 보통 제가 출퇴근 다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. 그러면 두 분은 소위 말하는 짠테크 이거를 계속 하고는 계시는데 이것도 분명히 슬럼프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저희는 다행인 게 좀 비슷한 시기에 오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조금 느슨하게 풀어서 좀 외식을 좀 더 한다든지 배달을 좀 더 시킨다든지 근데 하다 보면은 막 일주일에 2번도 시켜 먹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그게 한 2주 정도 반복이 되면 우리 정신 차릴 때 됐다 이렇게 다시 마음 잡고 또 안 시키고 이거를 반복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. 그 외식으로 푼다? 저희는 거의 둘 다 식욕 말고는 다 사라지는 사람들이라서 그 요즘에는 저희 또 어떻게 하냐면 그 플렉스 통장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. 따로. 그 제가 이제 배달 알바를 가끔씩 하는데 운동 삼아서 하거든요.
그럼 그거 이제 했던 거를 거의 1년 넘게 했어요. 네. 그거를 계속 한 통장에다 모았더니 거의 뭐 한 200만 원 돈이 되더라고요. 그 제가 옛날에 한 3년 전에 외주를 했다가 돈을 떼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네. 한 600만 원 남았었어요. 근데 그거를 최근에 잊고 있었는데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주니까 꽁돈 같아서 일정 부분은 차 사는데 보태고 나머지 또 몇백만 원 정도 또 플렉스 통장에 넣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거기 이제 몇백만 원 정도 들어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조금 이제 뭘 좀 사고 싶거나 아니면 뭐 지인들 만나서 뭐 밥을 좀 사야 될 때도 있잖아요. 아니면 뭐 좀 놀러 가고 싶거나. 그래서 저희 그 돈으로 또 얼마 전에 태교 여행도 강릉으로 갔다 왔는데 그래도 뭐 한 100만 원 이상은 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그 통장이 딱 있으니까 조금 이제 든든하더라고요. 네. 그래요. 보통 태교 여행하면은 해외로들 많이 나가는데 유저 씨는 해외 나가고 싶지 않았었어요? 가고 싶긴 했는데 또 가면은 만약에 갑자기 급하게 병원 갈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강원도 같이 안 가봤거든요. 그래서 그게 타협이 돼서 너무 즐겁게 다녀왔죠. 그러셨구나. 제가 약간 마음이 무거웠던 게 유자 씨가 이제 어디를 가면 와 여기 동남아 같다 계속 어디 들어가면 와 여기 해외 같아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편집하다가 이게 참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건가. 그러네. 약간 이런 생각을 그래서 아기 낳고 나중에 기회 되면은 꼭 제가 플렉스 통장 열심히 모아서 동남아로 한번. 그러면은 저거 있잖아요. 친구들도 있잖아요. 친구들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아요?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몇 번 있었어요. 네. 한 친구가 제가 그때가 한 7천만 원 모았을 때였어요. 근데 7천만 원 모았는데 그 돈으로 뭐 중고차, 외제차 뽑아서 다녀도 그래도 돈이 남을 수도 있는데 왜 안 쓰냐고 아끼다 똥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. 근데 그것도 틀린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흔들려서 아마 그 즈음에 백화점 가서 조금 질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해. 맞아요. 그런 거 있지. 일리도 있는. 근데 제가 아무리 써도 20만 원 안쪽으로 쓰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지르니까 또 다 풀리고 그렇게 좀 보냈던 것 같아요.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무적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딱 보고 이제 그게 거대한 산 같구나. 여기서는 뭐가 나올 건 없다. 아무리 찔러도 뭐가 나오진 않을 거다. 근데 되게 이제는 예쁘게 봐주더라고요. 저희를 이제 그리고 또 노하우를 물어보기도 해주더라고요. 친구들이. 그렇구나. 이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. 그래 강과장님은?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막 맨날 친구들이나 아는 형들 듣던 소리가 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? 뭐해? 너는 뭐하냐 집에 가면 도대체? 맨날 약간 이렇게 막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듯이 물어보고 제가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공장에서 한 2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맨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보통 금요일 밤이나 이럴 때 끝나면 감자탕 먹으러 술 먹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루틴이었어요. 맨날 가자고 하면 이제 안 가니까. 그때는 좀 이제 좀 짜증나긴 했는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그런 소리 좀 들을 때는 만약 저보다 월등히 뭔가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은 좀 이제 상처를 받거나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런 얘기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요. 별 볼 일 없거나 그냥 저랑 비슷하거나. 근데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유튜브 하고 나서는 다행히 조금 더 사람들이 좋게 봐주긴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아껴가지고 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이렇게 살 것도 아니실 거고. 그럼 그 목표가 뭐예요? 요즘에 1차적인 목표는 저희가 사둔 집에 이제 들어갈 만큼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을 만큼 돈을 좀 모으는 게 목표고요. 사실 요즘에 뭐 절약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노동소득이 끊겼을 때의 삶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지금 뭘 따로 제가 일을 안 해도 뭔가가 될 수 있는 만한 걸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투잡 한참 열심히 하다가 뇌하수체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좀 했었거든요. 그때 정말 재수없었으면 직사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실명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. 병원에서 이제 수술 받기 전에 3일 만에 딱 눈을 떠서 앞을 보는데 갑자기 앞이 뿌얘지면서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뭔가 장애를 갖거나 이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늘 있었는데 요즘에도 뭐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해서 회사 다닐 때보단 수입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려요. 아니 너 많이 버는데 그만 이제 좀 그지인 척 좀 그만하고 좀 쓰고 살아라 하는데 제가 딱 가끔 번아웃 와서 쉬거든요. 그러면은 딱 쉬면 한 2달 지나면은 수입이 거의 없어져요. 진짜 한 뭐 1-20만 원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좀 늘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절약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일단은 아까 일단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그냥 좀 어느 정도 대출 갚으면서 살면서 그 뒤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계속
할 것 같아요. 그런 방법을 좀 찾을 때까지는. 유자 씨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? 네, 저는 사실 이렇게 막 큰 병은 없었지만 제가 처음에 돈을 모으게 된 계기가 그 막 위염이랑 장염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. 대학생 때. 근데 제가 용돈을 다 써서 돈이 아예 없었어요. 그 몇만 원이 없었어요. 병원 갈 돈이. 그래가지고 또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는 못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병원을 못 가고 혼자 울었어요. 그때 다짐한 게 이제 비상금을 적어도 한 50만 원이라도 만들자. 그래가지고 비상금 막 뭐 명절에 받은 돈 이런 걸 다 넣어놨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든든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사회초년생이 돼서 이제 13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어요. 근데 그 중에서 80만 원을 제가 저축을 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20만 원을 더해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적금을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이제 1200만 원을 모은 거예요. 근데 1200만 원 모으니까 이게 뭔가 레벨업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재미를 느꼈고 그렇게 계속 모으게 됐는데 저는 저희 집이 막 되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나 저희 가족 4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아프면은 병원비로 분명히 많이 들 텐데 그러면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좀 비슷하게 그런 자금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가 30살까지 1억을 목표로 잡은 거고 1억을 목표로 이제 저축을 하고 조금 마음이 든든해져서 느슨해져가지고 좀 목표를 잃었었는데 집을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됐으니까 다시 목표가 생겼어요. 그래서 그 넥스트는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런 목표로 잡고 가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한 단계씩 지금 뭔가 갖춰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가 또 약간 좀 힘이 되고 거기를 또 보면서 또 가고 계시고 또 달성하면 또 다음 목표를 또 찾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또 계속 열심히 막 하고 계시겠죠. 네. 저희가 또 겪어보니까 그 전에 저희가 살던 신혼집이 한 9평, 10평 정도 되는 1.5룸이었고 지금은 한 18평 정도 되는 3룸 빌라인데 주거 환경이 좀 좋아지니까 만족감이 되게 크더라고요. 저희가 다른 거는 다른 거 비싼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뭔가 주거가 너무 좋아지니까 만족감이 너무 커져서 아, 우리가 여기서 행복감을 되게 느끼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좀 집 일단 위주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좀 시켜놓고 네, 그 다음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. 맞아요. 집이 좋아지면은 그냥 집에 있는 것도 좋아요. 아, 맞아요.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휴식이고 막 그래. 맞아요. 근데 집이 또 이제 내 마음에 성에 안 차면 또 그게 또 막 나가야 되고 막 스트레스고 막 하다 보니까 맞아요. 돈도 쓰고 하는데 사실 뭐 집이 좋아지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뭐 취미일 수도 있죠. 그쵸. 집돌이 집순이가 뭐 나쁜 것도 아니니까. 맞아요. 그 유자 씨가 그때 한 10평 1.5룸 살 때는 되게 많이 답답해했어요. 임신한 상태이기도 하고 입덧도 되게 심했는데 이사 오고 나서는 확실히 좀 줄어들더라고요. 아, 네.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 그 무지출 챌린지 실제로 하시죠? 네, 많이 했었고, 네. 그 요즘에도 가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무지출인 경우도 있어가지고. 나 며칠 전에 돈 썼지? 며칠 전이야? 이런 게 그 아무 생각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거야? 아니 요즘엔 특히 또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. 안 나가니까 집에서 그냥 집밥 먹고 일하고 집밥 먹고 일하고 하다 보면 그냥 돈을 안 쓰고 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요? 근데 그게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하면은 요요처럼 이렇게 막 확 다시 막 야 이렇게 하다가 폭발해서 오히려 더 쓰고 막 이러지 않나요? 없으셔. 없구나. 유자 씨는 없어. 아니 보통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팍 터져가지고. 맞아요. 저도 가끔씩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제가 저도 살 뺀다고 샐러드 3끼 먹고 밤에 곱창. 맞아. 다이어트랑 2번. 소주에 막 엄청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. 맞아요. 다이어트랑 좀 비슷한데. 그래서 사실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절약해야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300 벌어서 300 쓰던 사람이 갑자기 나 100만 원만 써야지라고 하면 사실 되게 힘들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뭐 한 반년이나 최소한 1년 정도는 기간을 갖고 조금씩 좀 줄여 나가는 단계가 확실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갑자기 하다가 망가져 버리면 그냥 몰라 끝났어 안 해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망했으니까 야 더 쓰자 이래버리는 경우. 난 안 돼, 난 역시 안 돼. 이러면서. 유자 씨는 그런 경험 없어요? 저는 중간중간에 보상을 이정표로 좀 해주려고 노력해요.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됐으면은 평소에 가보고 싶던 뭐 이탈리아 비싼 막 파인다이닝 같은 것 그런 데도 가보려고 하고 그런 거를 일부러 좀 만들어요. 그러면 저는 절제가 평소에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단기적인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저 때를 위해서 나는 참는 거야라고 좀 정해놓으면 좀 낫다. 네네, 아무래도.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.
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면은 나는 한 9,000원 썼는데 갑자기 유자 씨가 0원일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씨 졌다 약간 이런 느낌 들. 아니 경쟁인가요? 네,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왜 안 썼지? 그래서 이럴 때도 있고. 그럼 나도 안 써야겠다.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 네, 좀 그런 것도 있고. 근데 만약에 그 9,000원이 내가 쓸데없이 한 군것질이었다. 그러면 같이 무지출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내가 망쳤구나. 그렇구나. 디폴트가 안 쓰는 거구나. 네, 안 쓸 수 있다면은 안 쓸 수 있다면 안 써야 되는데. 네. 내가 쓸데없이 9,000원을 써가지고 졌다. 네. 유자 씨도 이겼다라는 느낌을 받나요? 경쟁 관계인가요? 저도 좀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가 같이 가계부를 써요. 그러면은 하루 지출 내역이 같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썼는지가 좀 나와요. 근데 정말 가끔 보면 한 달에 2만 원 썼을 때 저도 나 6만 원밖에 안 썼네 하고 좋아했는데 2만 원밖에 안 쓴 거예요. 그러면 와 이거는 내가 한 달에 2만 원을 어떻게 그냥 안 쓴 거죠 사실상. 네. 그러니까 뭐 음식은 빼고 아니 뭐 작년은 식대 빼고. 저 본인 저희 식비는 그 식비대로 쓰고 저 개인 용돈을 2만 원. 저희가 이제 용돈이 한 달에 20만 원인데 남으면 또 이제 별도 통장에다 계속 모으거든요. 그런 돈이 이제 좀씩 쌓여가면은 또 뿌듯하고 만약에 뭐 이렇게 좀 예를 들면 한 20-30만 원 쌓였다 그러면은 좀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거기서 조금씩 소소한 재미들을 계속 느끼다 보니까 계속 좀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평소 이제 다른 분들이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아까 저희 막 플렉스 통장 만든 것처럼 거기다 뭐 배달 알바를 하진 않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씩 조금씩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한 2만 원씩 3만 원씩 해서 뭐 좀 쌓이면은 그걸로 좀 뭐 해보고 그런 거 좀 쌓이고 남은 계획도 든든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행 같은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냥 돈 생기니까 가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통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돈 쌓이면 간다 하면 그래도 조금 절제가 되는 거니까 쌓일 동안. 그러니까 매달 내가 계획한 좀 저축률이나 투자 얼마큼 해야겠다 하는 그 퍼센트를 좀 지키는 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별도 통장에다 조금씩 모아놓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통장 개수가 많은 것 같아요. 얘기를 듣다 보니까. 되게 얼마 몇 개나 있는 엄청 많아요.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합치긴 했는데 한참 많을 때는 일단 저희 생활비 통장, 저희 각자 용돈 통장, 그 경조사비, 저 유튜브 그리고 자동차도 최근에도 생겼고 플렉스 통장도 있을 거고 뭐 한 10개씩 됐는데 조금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 용돈 통장이랑 용돈 드리는 통장이랑 경조사 통장을 좀 합치거나 약간 결이 비슷한 애들끼리 조금씩 합치고 있어요. 이걸 너무 나눠 놓으니까 안 좋아요. 그러면? 이게 오히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예를 들면은 저희는 보통 통장에 맞게 체크 카드를 하나씩 다 갖고 있어서 통장마다 체크 카드. 네,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면 썼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통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갑이 이만해지는 거예요. 요즘에는 그래서 그냥 한 통장에서 일단 쓰고 그러면 이제 요즘에 토스 뱅크 이런 거 보면은 다 그런 거 다 찍히거든요. 내가 소비 얼마큼 했는지 통장별로 다 나와요. 그럼 거기서 보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가계부에다 옮겨 담고 그 쓴 금액만큼 원래 통장에서 그 다시 소비 통장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스트레스가 조금 덜 하기는 하더라고요. 가계부 쓰는 거는 효과가 좋은가요?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식비를 어느 정도 정해놨잖아요. 아니 용돈을 정해놨잖아요.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가계부를 안 쓰면 내가 얼마큼 썼는지를 모르고 한 달에 내가 계획했던 돈이 얼마큼 남았는지를 모르잖아요. 그러면은 매 순간마다 계속 고민을 해야 돼. 한번 쓸 때마다 이걸 내가 쓸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데 정해놓고 내가 얼마큼 썼고 얼마큼 남았는지를 알면은 내가 정한 한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조금 이제 자유롭게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좀 심리적으로 계속 뭔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데도 가계부를 쓰는 게 저는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도 같이 식비를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일 남았는데 식비가 뭐 15만 원씩 남을 때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족발 한번 먹을까 해가지고 족발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없으면은 족발 우리 너무 돈 낭비하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이걸 고민하게 돼서 오히려 가계부를 쓰는 게 저희는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름 이게 체계적으로 되게 시스템화를 잘 하신 거예요. 보니까 맞죠? 그래서 다 쪼개져 있고 뭐 여기서 이제 좀 단순화를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특별하게 많이 고민 안 하게. 이런 게 없으면은 할 때마다 고민을 해야 되니까. 요즘에는 좀 아이들 경제교육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되게 관심도 많아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되시니까 태어나는 알바미도 똑같이 경제교육을 이렇게 시키실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. 일단은 저희가 그냥 어렴풋이 생각을 하는 거는 아기가 이해를 할진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한 뭐 4-5살 이상이라도 되면은 용돈 개념을 좀 일찍 해서
네가 먹고 싶은 과자와 장난감을 이번 달에 네가 같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을 정해주고 네가 10만 원 안에서 마음껏 해주겠다. 대신 네가 이번에 뭐 장난감을 8만 원짜리 샀으면 이번 달에는 과자는 2만 원어치만 먹어라. 이런 거를 근데 그 나이 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들어 누워요. 그래요? 보통 들어 누워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지. 될 때까지 들어 누워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. 갑자기 타이슨의 명언이 떠오릅니다. 네,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. 네,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크면 그래도 조금 더 좀 크면 일찍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유도 주면서 뭔가 이런 제한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왜요? 어릴 때부터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야. 이게 어릴 때 그런 게 있는 애가 더 다르게 산다. 예전에 그 아는 형이 막 초등학교 막 이럴 때부터 공부를 끝나고 쉬는 시간에 책을 읽더라고요. 그 저는 왜 그렇게 하냐. 저는 보통 이제 그 당시 엄마랑 책 읽는 거를 공부 시간에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로 맨날 딜을 했거든요. 맨날 싸웠는데. 근데 그 형은 이제 쉬는 시간에 그렇게 식으로 하고 그게 이제 습관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 카이스트 가서 막 교수님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많이 느껴가지고. 그 유자 씨도 이제 엄마가 이제 좀 있으면 될 건데 그래도 어떻게 키우고 싶다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래도? 약간 저처럼 이제 좀 저축 습관 만드는 걸 좀 나중에 도와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모범을 보여주는데 강요는 못 할 것 같아요. 최근에 또 어떤 분 인터뷰를 했는데 어디 뭐 연구원이나 이런 좀 똑똑하신 분들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가면은 그 막 거실이 TV가 없고 다 책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늘 거기서 책을 읽고 읽는 모습을 보여준대요. 그러면 애기가 이제 궁금하니까 같이 읽고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둘이 조금 더 이제 어른스러운 좀 어른이 돼서 모범을 보이면은 내가 잘 살면 아이들은 알아서 잘 살게 되더라고 나를 보고. 좋은 말씀입니다.